하얗게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 야채.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진보교육감들은 연구학교 지정과 운영 권한은 해당 교육감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강행 방침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교과서가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접어든 것 아니냐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위기감이 조성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위원장이신 유은혜 의원 그리고 주진호 상명대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아니 저희가 요새는 거의 무슨 종편처럼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물론 이제 기반은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오마이 뉴스 사이트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막 돌아가니까 정신이 좀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네. 오마이 TV로 저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인데요. 새해 덕담 한 말씀 하시죠, 의원님. 새해 첫 출연이신데 우선.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7년 새해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국민들이 모두 염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주 교수님도 새해 덕담 한 말씀 하시죠. 예. 네, 저는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 네. 사실 지난 10여 년 동안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정말 우리의 역사 교육은 엄청난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동안에 쌓여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역사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해가 되기를 역사학자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 예. 워낙 지금 혼란스럽고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또 대통령은 저렇게 직무정지된 상태로 있고 뭔가 좀 정신이 없는 2017년 첫 해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AI 때문에 이게 닭고기도 그렇지 계란도 그렇지 민생부터 시작해서 교육, 정치, 경제 모든 게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서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 교과서가요. 되게 많은 국민들은 이제 국정화 끝났다,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의원님께서 일깨워 주셨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교육부가 네. 굉장히 잔머리를 굴려서 꼼수를 쓰고 있는 거죠. 아, 그냥 1년 유예하면 네. 이제 다음 정부에서 교과서와 관련된 정책을 다시 이제 고시를 바꾼다든가 해가지고 이제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교육부에서는 국검정, 그러니까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검정 혼용이라는 방침을 정하고 네. 내년부터 그 국검정 혼용을 실시하겠다고 하고 올해는 2017년 올해는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그 연구학교를 신청하면 모든 학교에 다 연구학교로 지정을 해주고 1,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네. 또 교사들의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연구학교 지정을 통해서 이 사라져야 할 국정교과서를 현장에서 가르치겠다는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했고 이것을 지금 강행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하고 하니까 네. 이게 당장은 2017년도에 국정교과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던 것은 일단 유예가 된 것이지만 네. 이게 전면적으로 폐기되거나 내년으로 1년 전체적으로 유보된 것이 아니라 일부 학교에서는 연구학교를 통해서 국정교과서를 가르치고 네. 내년부터는 국검정 혼용이라는 이름으로 또 국정교과서를 가르치고 해서
원래 계획대로 이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겠다.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 거죠. 아니 대통령도 지금 직무가 정지된 마당에 그 내각이 전부 다 그 시절에 했던 정책들은 전부 올스톱하고 이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특히 국정교과서 문제는 이거 당장 애들 시험 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육부 관료들 왜 이러는지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돈을 주고 교사들이 가산점을 받게 된다. 이거 상당히 갈등하게 될 것 같아요. 그 현장에 교수님 물론 이제 교사는 아니시지만 이런 인센티브죠 일종의 그러니까 정부가 내미는 인센티브 전략 먹힐까요? 교육 현장에 어떤 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제가 지금 현재 네. 서울시 교육청에 민주사회를 위한 역사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그 논의도 했고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사실 이제 이런 국정화의 강행은 네. 사실 그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죠. 그렇죠. 그거는 뭐 최근에 그 김영한 전 수석의 그 비망록에서도 네. 드러났는데요. 거기 보면 이 국정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침 그리고 그 이유 그것이 대개 보면 이제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화, 유신 독재의 미화, 정당화 네. 이것이 이제 목표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는 사실은 좀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그래요. 네. 당연히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네. 말하자면 일종의 그 뭐 종범이 아니라 주범에 가까운 그런 어떤 주도적인 역할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지금 갖고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연구학교 지정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교육감이 그것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교육부가 침해하고 말하자면 이제 교육감이 지정을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네. 전국의 13개 네. 시도 교육감들이 그러니까 그 반대를 하는 것이 일종의 월권이다. 말하자면 교육부의 지시를 어기는 그런 월권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의 어떤 판례라든가 네. 그동안의 여러 가지 관례를 통해서 본다면 네. 적어도 교육감이 반대한다면 그것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울산 네. 뭐 이런 일부 지역에서만 네. 그 교육감이 이 국정교과서를 찬성한다고 하면서 연구학교 지정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차원이 벌어지겠죠. 하나는 거부하는 시도에서는 교육부와의 갈등이 초래될 것이고요. 예. 그것을 찬성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강행될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아마 그것을 강행하는 시도에서는 뭐 교사라든가 또 학부모, 학생들의 반발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아니 의원님 이거 정치가 이거 그냥 용인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연구학교를 대구, 경북, 울산은 지정을 받아들인다. 그 1,000만 원씩 다 받는 거예요. 교사 가산점 다 붙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 쳐요. 당장 올해 시험을 봐야 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국정교과서로 공부한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보편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교육 보편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올해 수능이 아니라 이제 원래는 2020학년부터 네. 이게 적용되게 돼 있는데 이것도 네. 한 해 앞당겨서 적용한다는 2019년부터 지금, 적용한다. 계획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예. 첫 번째로 이제 교육부가 이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해서 어제 공문을 이제 쫙 내려보냈어요. 네. 어제 그 운영 계획을 발표를 네네네. 했는데요. 예. 거기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된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냐, 교육부에 있냐, 이제 이게 쟁점이군요. 쟁점이 되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여기 2008년도 4월 15일 날 네. 그때는 아직 이제 교육과학기술부죠. 교육 이거 좀 보여주세요. 클로즈업해서. 예. 이 문건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음. 여기에 보면 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교육부의 권한을 네. 그 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권한을 이임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비효율적인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리한 지침 등은 정비해서 폐지하는 건이 있고 예. 여기 보면 네. 다시 한번 카메라가 잡아주세요. 여기, 예. 여기 보면 제가 네. 이렇게 파란 네모를 해놨는데요. 네. 규제상 법령 등 장관의 권한을 이양하거나 위임하는 네. 내용의 연구학교 지정 운영 권한은 장관 교육감에서 이제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걸 교육감에게 다 명백히 보이네요. 이 일방적으로 예, 넘긴다는 문건에서. 것이거든요. 예, 예. 지금 보면은 예. 이게 지금 2008년도 4월 15일 교육부의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내려보낸 공문을 예, 그래서 자기들이 뒤집는. 예? 실제로 네. 지금 교육부가 마치 네. 지금 이런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된 지침을 네. 교육감이 거부하면 뭔가 마치 큰 징계의 불이익을 그 주는 거죠. 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 이야기를 예, 하는데 예. 이것은 실제로 이 공문에 근거해서 봤을 때에도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권한을 이양하는 거예요, 교육감에게. 예. 그렇기 때문에 연구학교 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감이 지금 13개 교육청의 교육감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있기 네, 때문에 예. 연구학교와 관련된 이런 지침을 각 학교에 시달하지 않고 네. 연구학교 지정에 대한 교육부의 이런 방침을 이제 거부할 수가 있는데 네. 대구, 경북, 울산과 같은 경우에는 네. 교육감이 이제 국정교과서를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역에서 이제 연구학교 신청이 될 경우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네. 그 교사들에게 가산점은 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산점 1점이요 교감 교장을 승진하는 데는 0.01점 차이로 이게 막 갈리는 거예요. 갈리고 막 야. 그런데요. 그러니까 교사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건데 이렇게 뭐 돈과 점수를 가지고서 교사들을 농락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너무 비교육적인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구, 경북, 울산의 교육감들이 그런 입장을 설령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네. 학교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리고 지금 1학년 아이들이 이 국정 교과서를 배우고 또 검정 교과서도 같이 배우게 했어요. 연구 학교를 선택을 하면 네. 국정 교과서 주교재고 네. 검정 교과서 부교재로 두 개 다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할 수 아이 있다고 요새 했는데 갓디는 할 것도 그래서 많은데 얘네들이 예, 영어도 해야 되고 수업을 수학도 해야 하게 되는데 수업에 대한 그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를 다 떠나서 우리 학생들이 갖게 되는 이 수업에 대한 부담 네. 그리고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네. 이제 이조 시대 이제 조선 시대를 배울 때는 네. 왕 이름 태종태세 문단세 문단세 이런 거 외웠잖아요. 예전 중에. 이 국정 교과서는 외울 분량이 너무 많다는 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용이 다 그냥 사람 이름 엄청 써놓고 그거 다 외워야 되고 아 짜증나. 그러면 아이들이 역사를 예. 배우는 게 아니라 예. 아무것도 지금 남아 있지 않는 암기 위주의 획일적인 그 외우기 교육을 또 해야 된다는 거고. 그게 이제 이 아이들이 수능을 보게 될 때 굉장히 다른 학교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러니까요. 교육의 내용과 형식의 모든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절차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네.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절차를 적용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예. 학교장에게 공식적으로 분명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교육부의 이런 난데없는 방침 때문에 각 학교가 올 3월 되면 전부 분쟁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런 교육부 우려가 좀 장관이 드네요. 이 국정교과서 지난 12월 27일 날 입장 발표하기 전에 가장 강조했었던 것이 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는 것이었어요. 국민의 그러니까 민심을 수렴하고 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도록 그런 방안을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교육부 장관은 이 두 가지 약속을 다 지키지 않은 거고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이준식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의원님 근데 그 교육부가요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요. 관련 법령이라는 게 있긴 합니까? 어떤 법에 따라서 교육감들을 어떻게 처벌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교육부가 지정하는 네. 이런
이게 이제 국가의 위임 사무인지 네. 교육청 자치사무인지에 네. 따라서 달라요. 네. 그래서 국가 위임 사무면 교육감이 반대해도 교육부가 지정하고 국가 위임 사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네.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자치사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감에게 모든 권한이 이양된 교육감의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그 교육부가 지금 엄포를 놓는 대로 네. 뭔가를 법적 근거로서 예. 교육감들을 예. 뭐 이렇게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보죠. 일종의 이제 겁박을 네, 네. 겁을 주는 네, 네. 니네 이거 안 받으면 죽는다. 네. 예? 이렇게 대한민국이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조폭화되고 있어요. 예? 지금 이런 이런 어떻게 보면 겁박이죠.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 그 뭐 장관이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네. 사실은 교육부의 가장 큰 책임은 학교 현장을 안정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말하자면 뭐 어쨌든 뭐 교육에 대한 생각, 역사에 대한 생각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네, 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에게는 안정된 교과서 또 안정된 역사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동안의 쭉 흐름을 보면 네. 항상 그것을 어지럽히는 역할을 교육부가 해왔어요. 말하자면 이번 같은 그 경우에도 사실은 그렇게 자신들이 방침을 발표하면 네. 교육 현장이 굉장히 혼란에 빠질 거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국정교과서를 현장에서 적용한다는 그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뭐 교육 현장에 어떤 혼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네. 상관없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이전에도 예를 들자면 자신들이 검정을 해서 네. 합격시킨 교과서가 좌편향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어떤 언론이나 어느 정당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교육부는 그 말을 할 자격이 사실 없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허가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부정 행위예요. 자기가 해놓고. 허가해놓고 예. 그 책의 좌편향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매도하는데 교육부가 앞장선다. 이게 왜 문제냐면 그걸 뭐 제가 이제 검정 교과서의 집필자로서 네. 그런 뭐 매도를 받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네, 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하냔 말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매도하는 교과서 중에 하나를 네. 학교가 채택해서 자기들이 배우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책을 지금 배우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그거를 방치하는 장관이 어디 있고 그런 교육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다 수거해서 다 없애버려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책을 지금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고 사실 올해도 1년 더 가르쳐야 돼요. 네. 뭐 혼용이라고 했을 때 네, 네. 그렇다면은 정말 자기 부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받을 혼란을 과연 그들이 고려했다면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도처에서 자기 부정이 있어요. 최순실 씨 태블릿 PC가 나타났는데 최순실 씨가 내 거 아니다. 감정해라. 뭐 지금 뭐 도처에서 우리 국민들이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들이 권력 상층부에서 막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다 아이들도 막 웃고 있고 그러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요새 막 그 박근혜 대통령 성대모사 하면서 막 세월호 비판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 국검정 혼용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의원님 그게 불법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장관의 고시가 있으면 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이제 교과용 도서와 관련된 권한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고시에 따라서 그게 네.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불법은 아니지만 교육부에서 내년 그러니까 2월에 그러니까 네. 올해죠. 올, 새해가 됐으니까 예, 이제 다음 달 2월에 예. 고시를 변경하겠다. 아.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예. 국검정 혼용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예. 국검정 혼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국검정 혼용하는 나라가 몇 있어요? 나라 없죠. 없습니다. 거의 네. 없고 네. 몇 개 이제 있기는 한데 예. 국정이면 국정. 그러니까 혼용이면, 예. 예, 국정과 검정을 혼용한다는 거는 참 이 상식적으로도 좀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국정을 왜 하겠어요? 검정을 예. 써도 되는데 예.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고. 예.
그런데 이 교육부에서 이제 꼼수를 쓰려다 보니까 국검정 혼용이라는 방침을 이제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고시를 2월 달에 이제 변경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준식 장관이 이 예.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꼭 밀어붙여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다 이렇게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꼼수를 두는 겁니까? 정치권에서 어떤 저도 얘기가 12월 27일 날 예. 그 교육부 입장 발표하기 전까지 확인한 것은 네. 교육부 장관은 네. 이것을 이렇게 강행할 의사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완강하지 않았었던 것 않다더라.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1년 유예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냐 네. 했는데 예. 그 예. 이준식 장관에게 직접 확인하신 거죠, 그 내용을 뭐 직접 확인했다기보다는 이제 두루 저희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예. 교육부 내의 실무자들의 의견이나 이제 분위기나 네. 여러 가지를 네. 이제 종합해 봤을 때 네. 다른 방안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년 유예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맞아요, 생각하고 맞아요. 있었는데 발표하는 날 뭐 이런저런 이상한 예. 이 국민들이 볼 때 저희가 볼 때 네. 전혀 상식 이하에 예. 진짜 이건 잔머리 굴렸구나 이렇게 예.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예. 그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념 뜻에 따라서 추진된 이 국정교과서가 이대로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황교안 총리나 또 새누리당의 일부 그 의원들이 네. 이렇게 압력을 강력하게 행사했을까요? 밀어붙인 게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그런 판단을 내릴 만큼 지금 그렇게 상황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최순실 박근혜 이 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예. 박근혜 정부 정책의 가장 최우선 없어져야 될 정책 네. 국정교과서 아닙니까? 그렇죠. 학생들마저도 우린 이거 안 배우겠다고 하는 마당에 교육부가 이렇게 무리해서 예. 강행할까 왜?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 이준식 부총리가.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정치적 압력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준식 부총리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면 그거는 황교안 총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황교안 총리와 또 새누리당의 이 국정교과서를 신봉하고 있는 네. 일부 의원들과 의원들. 예. 예. 그 지금 뭐 사실은 뭐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네. 아직도 자신들이 뭐 탄핵을 당해야 될 이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 지연 작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직까지는 그런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네. 거기에 이제 일부 저는 교육부 관료들 안에도 그 전에 왜 뭐 그 개돼지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켰다시피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관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그 뭐 부단장 그 네. 추진 부단장이 하는 그 발언을 보면 네.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망언들을 늘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또 그런 자리에 또 배치를 했겠죠. 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배제하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막 얘기하신 대로 그 국검정 혼용이 왜 문제가 되냐면 네, 네. 사실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거는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또 절차를 밟아야 돼요. 왜 이렇게 구차스러운 일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그것도 원래 필요한 기간을 단축해서 네. 압축해서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국정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규정상에는요. 국정인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 쓸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을 쓰면 검정 네, 교과서 검정 쓸수 교과서는 없도록. 쓸 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하려면 대통령령도 개정해야 네, 돼요. 이것만을 위해서 네. 정말 정말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자면 그런 거거든요. 모든 다른 교과목은 네. 2018년 3월부터 적용하게 돼 있어요. 예. 지금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역사만 지금 2017년 3월부터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그렇죠. 100주년이고 또 2018년 3월에는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치는 전제로 2018년 3월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박근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의 임기 안에 이 교과서가 국정교과서가 사용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왜 역사만 1년 먼저 적용하냐고요. 그러더니 이번에 또 개정을 해서
국정이랑 검정을 혼용도 할 수 있다. 네. 이런 그야말로 그냥 상식적으로 가면 될 일을 가지고 네. 자꾸만 꼼수를 부리고 뭔가 특별한 어떤 일들을 벌여서 자꾸만 이렇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명백한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네. 원래는 2015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이 이제 네. 2018년부터 적용되도록 다 되어 있었는데 네, 네. 역사 교과서만 올해 2017년부터 가르치기 위해서 그때도 이제 그 장관이 고시를 변경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도. 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역사 교과서를 네. 국정화하겠다고 했던 건데 네.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다 반대하니까 이거를 또 국검정 혼용을 하고 내년부터 국검정 혼용을 이제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역사 교과서는 국검정 혼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고시를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절차들을 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교육부 거고. 공무원들도 짜증 날 것 같아요. 아니야 이게 다 교육부 공무원들의 또 이런 꼼수에서 나온 예, 거예요? 이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건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국검정 혼용을 한다. 네. 그러면 검정 교과서가 지금 8개 종류의 검정 교과서가 있지만 네네. 이거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집필 네. 기준에 의해서 집필된 것이기 때문에 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다시 집필되는 검정 교과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네. 내년 그러니까 2018년 3월에 국정교과서와 함께 사용하게 되는 검정 교과서를 올해 내에 집필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에. 헐. 네, 정말 이거는 헐이네요.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게 제가 지금 예, 이 한번 보여주세요. 판례를 지금 왜 가지고 나왔냐면 네. 너무 어이가 없는 게요. 네. 12월 27일 날 교육부 장관이 네. 이제 연구학교 지정 등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12월 29일이에요. 교육부 네. 장관의 입장 발표가 있었던 이틀 후에 네. 이 내년에 사용할 검정 교과서를 집필해달라는 요청을 한국 검인정 교과서 협회를 만나서 하면서 이런 공문을 내려보낸 거예요. 네. 네. 국정과 검정을 이제 혼용해야 되니까 네. 검인정 교과서를 교과서 개발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또? 이 지침을 내린 거죠. 이 공문을 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뭐 교수님 더 잘하시겠지만 네. 검정 교과서를 집필하는데 최소한 짧아도 1년 반, 2년 네, 정도 그 잡아야 되지 정도는, 않습니까? 네, 필요하죠. 네. 그런데 이 국정교과서도 1년 만에 그러니까요. 만들겠다고 그래서 정말 다른 거 다 엄청, 떠나서 네. 졸속적이라는 예. 비판을 지금도 계속 받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검정 교과서도 지금 있는 8개 종류의 그 책을 낸 출판사에 내년에 사용할 검정 교과서를 빨리 준비해라. 집필해라. 1년 만에. 네. 지금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내고 교육부 차관은요. 예. 또 연초에 그 교육감들을 찾아다니면서 아까 예. 말씀드렸던 대구 경북 울산 교육감들을 만나면서 예. 그 가산점 주는 거는 교육감들의 그 재량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면서 네. 대구 경북 울산 교육감들에게는 그 가산점을 주도록 권유한다든지 뭐 이런 꼼수들을 지금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로는 학교 혼란을 막겠다고 하지만 학교 혼란을 부추기고 그리고 이 역사 교육에 대한 이 교육부의 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신념이었던 국정 교과서를 어떤 수를 쓰더라도 사용하겠다는 이런 진짜 열리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참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보면은 저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아직 대통령이 개정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태인데 말하자면 자기들도 아는 거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네.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직 개정도 2월 안 달에 됐는데 개정할 건데 네. 예, 미리 해라. 미리 준비하라고 지금 우리가 친절하게 하고 있는 알려주는 거예요. 거야. 미리 하라고. 예, 예. 네. 물론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어쨌든 저는 불법이죠. 개정 관료가 어쨌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법과 제도에 네. 입각해서 하는 것이지 네.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 네. 올해 안에 집필만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집필해서 검정 또 수정 이것까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교수님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집필을 해서 검정하고 수정까지를 1년 안에 다 해라. 무슨 그 우리가 뭐 여기 빵 공장, 라면 공장 아니잖아요. 딱딱 찍어내서 야 몇만 개 오늘 만들어내. 생산 목표 10,000개. 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역사 교과서를 더 궁금한 것은 지금에 있는 교과서들이 형편없습니까?
꼭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정 교과서, 아니, 그러니까 국정 교과서에 맞춰서 검정 교과서도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압박을 넣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예. 교육 과정이 개정이 되면 네, 새로운 교과서를 쓰는 것은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년에 네, 국정 교과서 만든다고 저렇게 할 게 아니라 네. 그때 다른 과목과 똑같이 네. 다음 검정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네, 지금 2018년까지 쓸 수 있는 교과서를 제작하는데 네, 시간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때는 한 1년이라는 기간을 국정 교과서 쓴다고 다 날렸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와서 또 검정을 이제 와서 하겠다고 하니 예. 결국은 시간이 이렇게밖에 남지 않은 것이 네. 만 것이죠. 근데 네. 말하자면 그러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 교육부가 스스로 그 당사자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항상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국정 교과서에 뭐 내용이 편향됐다, 뭐 역사 의식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와 관계없이 네. 이번에도 또 다시 네.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오류들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이제 과거에 그 교학사 교과서 예, 예. 사태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이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교과서 집필 기간, 검정 기간을 축소해 왔어요. 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교과서를 써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예. 갑자기 이 교과서를 쓰려면 예.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거기다 이번에도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에 필자가 뭐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 각자의 문장들을 좀 이렇게 통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데 졸속하게 만들었거든요. 이번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과서란 우리 왜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은 교과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옳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다. 예. 적어도 교과서라는 것은 그것이 기본이죠. 예.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많은 오류를 갖고 있어갖고 어떻게 그것을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지금 또 검정 교과서인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네, 똑같은 해라. 방법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거기다가 이제 뭐 검정을 또 강화하고 네. 지금 자신들이 국정교과서 쓸 때 사용했던 교육과정을 집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써라.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국정교과서 여러 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네.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는 그리고 빨리 이거는 막아야 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악법이고 예. 잘못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그 집필 기준이 이제 달라졌는데요. 네. 지금 국정교과서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 이제 뭐 아시겠지만 네. 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 건국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정교과서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은 우리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 항일 독립운동을 축소하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친일을 미화하는 그런 논리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네. 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집필 기준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네. 대한민국 수립 그러니까 국정교과서와 같은 내용의 검정교과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집필 기준이 변경됐고 그 지침에 따라서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면 네. 지금 있는 국정교과서 다시들이 다 나오는 예, 거네요. 그렇죠. 검정교과서는 지금 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네. 되어 있는데 예, 예. 이것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는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교과서의 아바타 예. 교과서들이 예.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국검정 혼용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 정치적 목적, 의도를 이 교과서에 충분히 담아서 모든 학교에서 아이들을 역사를 그렇게 가르치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이제 막아내야 할 그럴 것이죠. 네. 근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그 지금 저 애청자들께서 보시면서 막 엄청 답답하신 것 같아요. 바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거요. 새 정권 되면 폐지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인데 이거 계속 이거를 그 교육부가 오르니 그러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냐? 지금 그 성격 급하신 분들이 막 질문하고 계세요. 네. 그 말씀 저는 뭐 유 의원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지만 네. 저는 그냥 예. 뭐 역사학자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3월부터 네.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어쨌든 3월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애들이 네. 학교에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 가야 그야말로 되니까. 뭐 해야 되잖아요. 뭐 3월 이전에 만약에 정권이 교체된다면야 네. 괜찮은데 네. 이 정권이 어쨌든 그때까지 유지가 되면요. 네. 3월 달부터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예전 학기 중간에 네. 정권 바뀌었다고 교과서를 이거 더 이상은 쓰지 마라 아하. 이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저들도 지금 그걸 모를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이유는 네. 정권이 교체가 되어도 적어도 당분간 네.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의 역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있도록 하는. 어떻게 다만 보면 몇 년이라도 애들을 그렇죠. 그렇게 가르쳐야겠다. 친일 미화하고 독재 찬양하고 이런 네. 교과서로 아이들을 사상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이런 의도가 명백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요즘 그 촛불 네. 집회나 이런데 이제 중고생들이 많이 아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굉장히 예, 많이 예, 나오고 예. 또 나와서 이렇게 발언들도 너무 잘해요. 수준이 네, 대단합니다. 놀라워요. 놀라워요. 네. 근데 그들이 하는 발언 가운데 꼭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 중에 하나가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거든요. 왜 네. 우리가 국정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배워야 되는가? 정말 이거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정말 이렇게 후진국에서나 쓰는 후진 교과서를 네. 배워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학생들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말하자면 저는 이런 점들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뭐 정권 교체만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그때 가서 바꾸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막아야만 올해 3월부터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논란을 벌이고 이런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만들겠다라는 게 더불어민주당 올 1월, 2월 임시국회 때 입법 과제다 이런 말씀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네. 좀 근데 새누리당이 또 반대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전략으로 돌파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오늘 이따 오후에 상임위가 열립니다. 국회 네, 예, 저희 교문이, 교문이 예. 상임위가 열리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조윤선 정관주 장차관의 그 국감 위증, 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를 네. 자기신들은 모른다 네. 이렇게 얘기했던 네. 국감 위증에 대해서 네. 이제 특검에서 고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상임위에서 처리를 할 것인데요. 네. 이제 저희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6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3명 그리고 다른 당이 다 각 1명씩 해서 6명으로 이제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고 네. 빠르면 그래서 오늘 1차 회의를 해서 네. 안건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계획을 잡으면 1월 임시국회 중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 소위 심사 소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네. 처리를 하고 상임위에 넘겨서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까지는 저희가 예.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신속하게 앞당겨서 가능하게 하도록 네. 지금 왜냐하면 국민의당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야당이 다수고요. 예, 예. 그리고 유성엽 위원장께서도 네. 국정교과서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3월부터 이 교과서를 배우게 할 수 없다. 예. 이런 게 이제 야당의 예. 공동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 당 차원에서도 이 1, 2월 개혁 법안 네. 중에 이제 우선순위에 있는 게 이 국정교과서 금지법이기 때문에 네. 법사위와 전체 본회의를 통과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네. 그 캐스팅 보트가 일종의 바른 정당. 네, 네. 네, 바른 보수 정당. 네, 네. 바른 정당의 입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야 뭐 국정교과서 해야 된다고 주장할 거고 국민의당은 찬성할 거고
그러면 국민의당만 있어도 되는 건가요? 상임위 차원에서는 그런데요. 네. 이제 법사위 가면 법사위는 또 그 위원장이 그 권성동 네, 위원장이잖아요. 바른정당 소속이기 바른정당이어서.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야3당은 지금까지도 공조해 네. 왔고요. 국정교과서 예. 저지를 예. 위해서. 예. 그런데 이제 이 바른정당에서도 이 네. 국정교과서를 이렇게 사용하고 또 이렇게 이 제도를 계속 유지시키는 게 힘들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그래서 국정화를 우려하는 의견들을 더 많이 이제 이 바른정당에서도 나올 네. 수 있도록 또 네. 협조 요청 같은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바른정당 의원이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6명 중에 3명이 우리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고 네. 국민의당이 한 하나. 명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표결을 4대2. 하게 되면 이제 4대2로 돼서 안건조정위원회는 통과를 시키고 상임위도 우리가 가능한데. 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네. 위원장도 야당이고 네. 그래서 상임위도 통과시키고 문제는 이제 법사위를 통과하면 전체 회의에서는 또 예. 저희가 그 통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그 국회 원내 전략 전술과 관련해서 이제 원내 대표와 충분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좀 2월 국회 내까지는 처리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2월에 이 문제가 정리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국정교과서 배울 일이 없는 거죠. 그래야 이제 3월 달에 아이들이 이 연구학교와 같은 이런 꼼수의 네, 희생자 이게 네. 무슨 애들이 마루탑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구 경북 울산에 있는 학생들은 교육감이 국정교과서 찬성한다고 해서 아무 자신들의 의사나 학부모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이 통과가 되면 그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교육감들도 이게 법적으로 그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연구학교 지정과 같은 이런 무리는 네. 하지 않도록 예. 그렇게 이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예. 국회에서는 좀 빨리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이 법률가 출신인데 그러니까 탄핵 심판 되게 열이 많이 받으실 것 같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하도 얼토당토하는 주장 뭐 막 그 저 대심 판정에서 막 갑자기 뭐 종북론을 얘기하고 막 이상한 서석구 변호사가 이상한 얘기를 막 하니까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거는 막 하는데 이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저희가 꼭 짚어봐야 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이제 앞서 이제 오류 투성이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신문을 통해서 많이 이제 들었는데. 도저히 역사학자로서 용인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국정교과서의 내용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사관을 심어줄 수는 없다라고 보시는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뭐 그동안에 많이 언급이 됐지만요. 네. 그 대한민국의 수립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당시의 역사적 사실과도 다르고 네. 어떻게 보면 그 책 안에 보면요 자기 부정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목은 대한민국의 수립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쓰고 있는 그 사진이 있거든요. 사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경축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부터 시작됐다 우리가.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말하자면 정식 정부를 이렇게 수립한 것이라는 것을 그때 이미 내세웠어요. 네. 그게 역사적 팩트입니다. 왜 그것을 부정하려고 드는가? 결국은 이제 그걸 통해서 오히려 말하자면 학생들이 그것만 봐도 우선 혼란스럽잖아요. 좀 웃길 것 같아요. 네, 왜 대한민국의 수립이라고 해놓고 네. 여기서는 대한민국 사진은 그 당시 사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정부 수립이요. 하는가? 뭐 그런 점이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박정희와 유신 독재에 대한 미화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 교과서에는 전통적으로 그건 뭐 계속해서 5.16 쿠데타 시절에 박정희 장군이 그 쿠데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서 있던 그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그거 다 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쿠데타의 주역으로서의 이미지를 없애버리고 그야말로 무슨 뭐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서의 박정희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그런 그 일종의 이미지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뭐 박정희라는 이름을 교과서 한 권에 23번씩이나 써야 될 만큼 이렇게 거의 뭐 모든 주어가 그냥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정말 이건 문제가 심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재벌에 대한 옹호죠.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도 왜 뭐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도 많이 드러났지만 네. 이 재벌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하죠. 많아요. 네. 근데 그 재벌의 그 창립자들의
뭐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안에는 공이 있다면 과도 같이 서술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네. 그야말로 하나의 그 위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든가 뭐 유신 독재에 대해서도 이것이 마치 그 시대에 우리나라의 그 현실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야말로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그러한 어떤 그 독재의 흐름을 미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재벌 경제를 네. 또 미화하고 있고 반대로 예를 들면 뭐 4.3이라든가 5.18이라든가 뭐 이런 6월 항쟁이라든가 이런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축소하고 왜곡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역사의 그 흐름을 네. 말하자면 어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 검정 교과서로서 얘기하고자 했었던 그런 민주화와 그리고 어떤 산업화의 과정이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소산이고 물론 거기에 어떤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국민들의 어떤 역할 이걸 강조해 왔거든요. 그걸 지금 이제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학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사관을 뒤집어 버리는 이런 역사 서술이다. 이거를 그냥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요. 요새 아이들이 사교육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역사교육과 관련해서 국정교과서에 안 나오는 다른 책들을 많이 읽히기 때문에 그리고 논술도 막 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이미 아이들이. 이 교과서를 보고 애들이 웃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이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는 교과서인데 그야말로 네. 교과서는 애들이 이건 다 맞는 이야기고 옳다고 생각하고 네.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 상식적인 수준에서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 교과서에 서술이 돼 있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게 제가 이제 이 역대 대통령 전부를 기술한 게 2쪽인데 박정희 대통령을 기술한 건 9쪽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내용을 다 떠나서 그 분량만 보더라도 양으로도. 예, 그리고 긍정적인 거는 주어가 박정희 대통령인데 부정적인 거는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으면 박정희 대통령은 엄청 훌륭한 분이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뭐 민주화를 이끈 그런 영도자처럼 이렇게 네. 생각하게 만드는 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재벌들의 이름이 적시된 교과서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역사 교과서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왜곡된 그 편향된 인식을 갖도록 만들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그냥 그렇죠. 일반적으로 읽는 책의 내용이나 네. 부모님이나 예.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들과 예. 다를 때 예. 아이들이 극심하게 겪게 될 이런 혼란 이런 것들을 미연에 왜 이런 일을 우리가 이렇게 소모적으로 해야 되는지 저는 그럴 때 너무 화가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예산 낭비도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하죠. 이런 오류투성이 잘못된 사관을 심어주는 교과서에 예산을 44억을 썼나요? 작년에 쓴 게 44억 원인데 그거는 교과서 집필과 개발에 들어간 내용이라기보다는 홍보와 관련돼서 홍보에서요. 그러니까 뭐 이 국정교과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뭐 유관순이 뭐 들어가 있다 어쩌고 저쩌고 그거 홍보하는데 26억인가를 먼저 썼고요. 그것도 네. 정산이 아직도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된 것도 올해 정산할 때 저희가 이제 결산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네. 다른 문제를 다 떠나서 지금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네. 이 사태가 지금 네. 이제 헌재에서 또 특검에서 속속 이제 밝혀지고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오늘 꼭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실이 네. 장시호가 이제 최순실 태블릿 두 번째 예. 태블릿 PC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하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5년 10월 13일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데 여기에 그 대통령 말씀 자료 중간 수정본 파일이 이 태블릿 PC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네. 이날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지 않으면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셔요. 이날 10월 13일 날. 네.
그리고 그 후에 10월 22일 날 여야 지도부가 회동을 하면서 이 역사 교과서 얘기가 나와서 역사에서 도대체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부끄러운 역사가 어디 부분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그냥 책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운, 우주의 기운처럼 이런 기운 얘기를 했고 네. 그 이후에 11월 10일 날 국무회의에서는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고 맞아요.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이런 유명한 발언을 혼이 해요. 비정상. 혼이 비정상, 기운 이런 예, 얘기가 여러 개 예. 나오거든요. 예.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그 김영환 전 수석의 비망록 거기는 2014년 9월에 이미 대통령의 신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그 예. 기록이 있는데 네, 네. 이 장시호가 제출한 최순실의 두 번째 태블릿 PC에 네. 2015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네. 저는 이 국정교과서 자체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태블릿 PC가 2015년 7월에서 11월 달에 사용된 거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대통령의 발언이 뭐 혼이 비정상 무슨 우주의 기운처럼 기운 이런 얘기를 쓴 것을 보면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도 최순실의 개입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게 그냥 박근혜 교과서일 뿐만 아니라 최순실 교과서이다. 왜 저기 최순실 그 첫 번째 태블릿 PC에도 보면은 2013년도인가요? 네. 그 외국 가시기 전에 갑자기 뭔가 열심히 일하고 가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비서관 회의들을 소집하게 되고 막 그게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 2015년 10월 13일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도 그날 한미 정상회담 그 출국 3시간 전에 갑작스럽게 이게 소집이 돼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거를 그 당시에 교문수석이 청와대 교문수석이 김상률 교문수석이었고 예. 이분은 차은택의 외삼촌이고 그렇죠. 또 차은택이 최순실 씨에게 추천을 해서 이제 수석이 됐단 말이에요. 네. 뭐 기왕에 그 동안에 최순실의 인사 개입, 청와대나 뭐 이 그 부처의 인사 개입은 뭐 이미 다 드러난 것처럼 네. 그러면 그 최순실이 임명한 이 교문수석 김상률 교문수석의 지휘와 어쨌든 그 책임 하에 네. 이 국정교과서가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 대통령이 국정교과서와 발언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최순실이 여기에 개입했다고 하는 의혹을 점점 더 이게 사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그 네. 태블릿 PC에 네. 이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희 당의 특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네. 특위 차원에서 특검에 이 부분과 관련된 특별 수사를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수사 촉구서를 특검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출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사실을 예, 확인을 하고. 했기 때문에 예, 예. 특위 회의를 빨리 열어서 예, 예. 거기서 이제 특위 회의에서 의견을 모아서 네. 빠른 시간 내에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특검에 어떤 식으로 이 제출을 해야 되는지 그 절차도 좀 확인을 해가지고요. 이게 특검법 제2조 15호에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된 사건도 모두 포함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특정되어 있지는 예, 않지만 수사를 하다가 이게 뭔가 인지하면. 인지하게 되면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네. 있기 때문에 이 예.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도 최순실의 교육농단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 아닌가 네.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서 네. 특검에서 예. 이 역사 국정 교과서도 최순실 교과서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하에 이 부분과 관련된 특별 그 수사를 네. 촉구하는 어. 그거를 이제 저희 특위 차원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사실 그런 의심 또 그러한 정황 이런 네. 얘기는 뭐 그 전부터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명확한 물증보다는 이제 심증적인 그런 차원이 많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그 제2의 태블릿 PC가 나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물증까지 확보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바른 정당이라고 바른 참 뭐 정당. 그분들이 부르는 이름이죠. 진짜 바른 바른 건지는 정당이에요. 제가 정했어요. 당명을 그러니까. 바른 정당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짜 바른 원래 그 개혁보수신당인데 개보신 이게 너무 좀 별로다 그래가지고 바른 보수 정당으로 하려고 했대요. 바른 보수당. 네.
그런데 약칭이 바보당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바보당을 쓸 수 없다. 그래서 그냥 형용사로 바른정당. 아니 그러니까 뭐 바당. 그거는 이제 그 주관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뭐라자면 지금 국정교과서라고도 안 해요. 정부가 네. 항상 올바른 교과서라고. 교과서라고 올바른 합니다. 교과서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뭐 올바른인지 바른 거는 그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어쨌든 이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그 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어떤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여러 가지 문제점과 단절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그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리트머스가 될 수 있는 것이 저는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듯이 이런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뭐가 다른 것인지 그야말로 정치적인 이합집산에 따른 어떤 결과물이지 이게 뭐 다른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안에는 김무성 의원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 김무성 의원은 자신이 그 국정화 국면에서 당 대표로서 정말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이야기와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이 교과서 집필자들이 뭐 고소까지 한 그런 분이에요. 네. 근데 그가 지금 이제 그 안에 핵심 멤버로 있는데 과연 자기가 했던 일을 뒤엎고 반성하고 정말 이 국정교과서 반대에 참여를 할 것인지 네. 저는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자기 정당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그 첫 번째 하나의 그 시도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네. 그랬을 때 그것이 정말 바른 정당인지 아닌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이번에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통해서 지난 친일부터 독재까지의 적폐가 다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최태민 일가가 그동안 어떻게 뒤에서 재산 관리를 해왔는지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어떻게 유착 관계에 있었는지 이거를 이제 특검이 전부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그 박정희 기념관 여기 상암동에 있는데요. 그 기념관 건립을 둘러싸고 나눈 대화 중에 대통령의 말을 끊고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이런 대목을 볼 때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해주신 이 내용들이 굉장히 그 수사 가치가 있고 신빙성이 있을 수 있다. 최순실 교과서 왜 최순실을 이런 교과서가 필요했던지 검찰이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약 1시간 57분 49초 지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주 교수님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에 인재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유은혜 의원 여러 곳에서 말하는 거 많이 봤는데 공부도 많이 하고 똑부러지게 말 잘함. 아, 고맙습니다. 정말 이 의원님 오랫동안 지금 칭찬하는 예. 댓글만 지금 올려주시는 거죠? 아니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들어오는 댓글을 제가 읽고 있는데요. 교육부 간부들 고등학교 다시 보내라.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번에 국정교과서 되면 아이들은 정말 헬파티네. 이런 우려. 상식적인 법안은 다 골라서 반대하는 새누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너무 왜곡이 되고 정신 나간 교육입니다. 이런 비판. 북한처럼 하나만 쓰는 교과서 쓰는 웃긴 나라 크크크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힘들게 하는 어른들 이제 좀 혼내줍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돼서요. 끝으로 의원님께서는 각오 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월 안에 이거 무효하겠다. 이거 못하면 내가 뭐 건다. 뭘 걸까요? 네. 의원직을 걸든지 좀 걸어서. 의원직 너무 자주 건다고 그런 거 하지 말래요. 그러게. 이게 진짜 그 역사의 주역으로 이 시대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치인으로서 정말 이것만큼은 좀 해결해야겠다라는 각오는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 듣고 또 교수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19대, 20대를 계속 교육 관련된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교육이라는 것은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대통령이 누가 되든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사람의 도리를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민주 시민으로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현실 교육의 현실은 제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 국정교과서 교학사 교과서 이후에 이 국정교과서 논란이 되면서 정말 그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부모님들 현장의 역사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죄송하고 정말 큰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는구나 그런 위치에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서 제가 특위위원장도 또 맡게 됐는데요. 친일부터 독재까지를 이것을 미화하고 찬양해야만 자기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발상까지를 하는 이런 나쁜 사람들. 참 나쁜 네, 사람. 참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지금 이제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특위위원장으로서 또 교문위원으로서 야당 의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일단 아이들이 3월 달에 국정교과서를 배워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2월 국회 내에서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국정교과서 금지법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 행복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저도 두 아이를 기르는 엄마인데요. 공부 좀 조금 해도 되게 교과서 좀 하나로 줄여주세요.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지금 이런 국정교과서로 아무리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의식을 절대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국정교과서를 유신 시절에부터 배웠던 사람들이 사실은 대학에 들어와서 느꼈던 그 엄청난 혼란, 역사의식의 혼란, 오히려 그것이 상당히 극렬한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운동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자신들은 국정교과서를 만들면 학생들의 어떤 역사의식을 자신들이 세뇌시키고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20매덕을 써서 홍보를 했지만 국민들의 60% 이상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국정농단이란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역사교육농단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뭐 새로운 검정교과서를 자신들이 만든 그 교육과정에 입각해서 써야만 한다면 저는 뭐 그동안에 써왔지만 앞으로는 저는 뭐 교과서를 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요. 저는 집필 거부를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데 협력할 생각은 없고요. 우리가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21세기의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역사 교육이 뭔가 그것을 저희 이제 서울시 교육청의 역사교육위원회는 그것을 토론이 있는 교실, 질문이 있는 수업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생각과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서로 토론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육으로 빨리 바뀌어야 되거든요. 정말 역사 교육을 올바르게 하고 싶으면은 그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학생들이 바라지 않고 교사가 바라지 않고 학자들이 바라지 않는 역사학자들이 바라지 않는 이런 교과서를 강행한다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역사 교과서 하나로 우리 사회 전체가 이렇게 혼란에 빠져야 된다는 것은 정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역사 교육 문제가 정치와 권력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법과 제도 그리고 절차 이런 것이 빨리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네.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끄러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후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를 부끄럽다고 가린다고 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집니까? 그 우매한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비웃고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토론이 있는 교실, 질문이 있는 수업, 닥쳐, 외워. 따라와. 시끄러워. 따라와. 우리 아이들 이제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역사 교육이 될 수 있는 첫걸음이 올 3월에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